최근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확인된 부정선거 증거들, 이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죠.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제시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의 구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지금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점, 이것은 실제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사이에 통일된 의견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는 QAnon을 포함해서 여러 음모론들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좌편향된 언론들의 의견 완전히 배제해 놓고요. 일단 그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보도를 해왔으니까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배제를 해놓고, 현재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과 향후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가능할지 한번 저희가 예측해 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작년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주가 대략 5-6곳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진전을 보인 곳도 있죠. 조지아나 애리조나주,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확증한 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전을 하고 감사를 했고, 그리고 증거들이 이건 부정투표인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법원에서도 어느 주의회나 주정부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확증하고 발표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법원에 의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주조차 없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잘못됐다,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서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수준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애리조나주부터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리코파 카우니에 대해서 전면적인 포렌식 감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감사는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인데 중간에 주 상원에서 청문회를 가졌죠. 그동안의 감사에서 발견된 불일치들, 이런 문제점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문제점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만 4천 표 정도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 기록이 없는 용지이다. 보낸 기록이 없는데 7만 4천 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최종 투표 숫자가 최종 집계 숫자와 다르다. 208만 명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지금 감사에서 조사한 투표용지 숫자는 보니까 190몇만 개밖에 안 된다. 10만 장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11월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뒤에 유권자 명단에 11,326명의 이름이 추가가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12월에 나온 유권자 명단에는 사람이 추가가 됐다. 아니, 선거 끝났는데 뒤늦게 유권자 추가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수상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청문회에서 다 밝혀진 내용들인데 이들 내용들이 다 2차, 3차 확인 검증이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냄새는 아주 진하게 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전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표차는 10,0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 마리코파 카우니만 놓고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45,000표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된 곳이다 이거죠. 그만큼 마리코파 카우니에서 이런 부정투표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은 기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숫자들이 제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명 샤피게이트로 불리는 투표용지에 잉크가 묻어나는 문제, 이거로 인해서 표결 결과가 엉망이 되는 사례가 나왔다라는 지적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 같은 지적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또 인쇄가 잘못된 용지가 또 많다.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이 그렇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최종 보고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 최종 보고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사관들이 우편 투표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봉투가 필요하다. 투표용지만 지금 있는데 봉투를 스캔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일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리고 라우터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다. 카오니에서는 지금 강력히 거부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진통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애리조나주 국무부와 민주당 측이 감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닌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편향적인, 우편향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스스로가 제기했었던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다 감사를 맡겼느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서의 신뢰도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종 보고서가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로 거기도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권자 감시 단체인 보로 조지아가 소송을 통해서 풀턴 카운티의 투표용지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200장의 투표용지가 중복 스캔된 것을 확인을 했죠. 이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그전에는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투표 없었다라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다가 결국 이 자료가 나오고 나니까 풀턴 카운티의 선거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2명은 해임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정부에서도 이것만큼은 피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200표밖에 되지 않는다.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표 차이가 10,000표 이상 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정투표들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선거 결과를 뒤엎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보로 조지아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39개의 우편 투표용지 묶음들 중에서 한 묶음당 뭐 100에서 200장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겠죠. 923개가 부정확하게 보고됐다. 묶음에 보면은 이 묶음에 투표용지가 몇 개가 있다라고 쓰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이 투표용지 숫자가 잘못 집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36개의 우편투표 묶음 용지에서는 4,255개의 투표용지가 중복 추가됐다라는 점도 발견됐습니다. 드롭박스 이송 양식에서 제공되지 않은 부재자 투표용지도 5,000장이나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롭박스에서는 그것이 개표소로 이제 옮겨질 때 이 어느 드롭박스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것이 몇 장이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송 양식이라고 해서 그 양식에다가 서류화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일치가 지금 빠져 있는. 그래서 그 3일 동안에는 지금 몇 장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그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되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과연 집계해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 기표를 잘못하면은 이거 무효 처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보관 서류들 혹은 이제 이송 서류들 이런 중간에 있어야 될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하지만 보로 조지아의 발견에 대해서 주정부가 인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장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실제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져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해라라고 지금 의회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일이 좀 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뉴햄프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윈덤시라는 데서 이야기가
불거졌었는데 윈덤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재검표를 해보았더니 공화당이 오히려 더 표가 많이 나오고 민주당 사람들은 표가 줄어든, 이의 제기했던 거는 민주당 쪽 후보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공화당 쪽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가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는 큰 관계가 없이 지역의 주 의원들에 관련된 선거 문제였었고요.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관들은 사기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여기 그 투표 용지들이 기계에 들어갈 때 접혀져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 접혀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스캔이 지금 잘못 인식이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무마가 돼버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벌어졌던 일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로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미시건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시건주는 앤트림 카운티가 초기부터, 이 투표 초기부터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서 다시 수검표를 해보았더니 바이든 표가 줄어들고 트럼프 표가 늘어나면서 앤트림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수검표 결과 뒤집히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추궁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휴먼 에러였다.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현지에 있는 변호사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인간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 전역의 다른 개표소 문제도 결국은 다 포렌식 감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왔고 지금 항소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앤트림 카운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곳은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사실 TCF 센터에서 좀 수상한 정황이 있다 해가지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공개한 CCTV 자료가 있죠. 그 CCTV 자료에 따르면은 새벽 3시 반, 4시 반 사이에 갑자기 트럭이 옵니다. 우체국 트럭으로 보이는 트럭이 와서 투표용지 박스들을 내려놓는데 그 투표용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왜 그 야심한 밤에 자정을 넘겨서 3시가 넘어간 시간에 왜 그 시간에 그 투표용지들이 거기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언론에서 이것을 밝혔고 CCTV 자료도 정상적으로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부정투표가 가장 심각했던 여러 도시들을 거론하면서 디트로이트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이야기를 딱 지목을 하고 나왔는데 정작 지금 미시건주에서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앤트림 카운티에서 시작한 이 소송이 결국 디트로이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마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이 포렌식 감사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애리조나 주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 방식대로 지금 포렌식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카운티에다가 자료를 내놔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중에서 2개의 카운티가 지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카운티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이 펜실베니아 주 법무부에서 모든 카운티에다가 제3자에게 선거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압박성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스트리아노 측에서는 주 의회에서 소환장을 내서 강제로 데이터를 소환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바로 안 하고 이렇게 먼저 공문을 보내서 달라라고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애리조나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리조나에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힘들게 지금 해온 것을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이 선거 결과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한 6, 7개월 걸렸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기까지 펜실베니아도 결국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펜실베니아 측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만 약 65만 장의 불법 투표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지켜봐야 하는데 이건 역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다른 주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선거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날짜를 11월 3일로 정해놨는데 우편 투표를 일주일 뒤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그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본인 확인이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잠재 투표로 재워뒀던 것들을 나중에 개표하는 것도 그 잠재 투표 자격도 일주일 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확장을 해줘서 사실상으로는 이 투표가 11월 3일 날 종료가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던 것이 주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냥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바꿨던 것으로 법원의 명령을 그냥 주정부에서 받아내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일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법원과 정부가 꾹짝해서 일을 벌린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회 차원의 어떤 뭔가 좀 자기 발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송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법원 측에서 이거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니까 주류 언론사들은 마치 진 것처럼 보도를 당시에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 법원과 펜실베니아 주 정부가 사실은 지금 한통속이 돼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 주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이냐는 문제는 제가 계속 지켜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위스콘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지아와 애리조나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표된 이후에 위스콘신주에서도 포렌식 감사를 실시하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티모시 램툰이라는 주 하원 의원이요. 이걸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년 선거에 대한 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스콘신주에서는 로빈 보스 주 하원 의장과 은퇴 경찰 관료들 그리고 의회 감사실에서 작년 선거를 조사하라고 좀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이클 게이블먼이라는 분한테 위탁을 해놓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지금 위스콘신주의 대법관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전직. 그러니까 이제 주 대법관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라고 위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조사를 그냥 단순한 조사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램툰 의원은 부정투표용지가 발견되면 그 출처에 대해서 구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까지 말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공화당 의원들이 양원을 장악하고는 있지만은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곳이 또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시간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지금 의회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지만 주지사는 지금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이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주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곳들이어서 사실 이런 곳에서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선거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한 것이냐? 이건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선거인단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50개 주에서 각 주에서 투표를 먼저 하고 그 주에서 그 투표 결과를 주의회가 인정을 하면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회가 승인하는 선거인단 명부가 연방의회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직무를 시작을 한 상태에서 과거의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니까 선거 무효다. 대통령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미국 245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저 자신도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상식과 현재 법규 규정들에 따라서 저희가 상상력을 약간 동원해서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몇몇 주에서 선거 결과를 번복을 하고, 선거가 부정선거인데 이거 결과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한 주, 두 주 정도 가지고서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개 주 이상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더 해드릴게요. 선거인단 명단을 바꾸겠다라는 주의회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예전에 보냈던 선거인단 우리가 잘못됐다. 뒤늦게나마 지금이나마 우리가 선거인단 명단을 잘못 보냈던 것을 주의회가 인정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이다. 승인이 이루어진다면은 주의회는 선거인단 명부 교체 사실을 연방의회에 통보해야 될 것이고 연방의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의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일이 꼬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선거인단 결과를 바꿔서 대통령직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한 개 주에서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50개 주의 그 결과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는 것이 연방선거의 이제 한계점입니다. 그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선거는 주의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선거인단을 보내서 대리로 보내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곳이 어디야? 네. 그곳이 결과가 바뀌었으면은 그러면 전체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검토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 됩니다. 자. 이 지도는 작년 대선 결과, 이제 집계가 나온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집계 결과입니다. 민주당 쪽의 선거인단 수가 306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이 232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1월 6일 이제 개표 결과입니다. 선거인단 개표 결과인데,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애리조나주하고 그다음에 조지아주. 예. 그 외에 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인데 한 곳만 바뀐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3곳은 바뀌어야 해결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지아는 14,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20명 가장 많고요. 미시건이 지금 16명,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 10명, 애리조나주가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조지아가 빨갛게 바뀌고 애리조나가 빨갛게 바뀌고 위스콘신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269 대 269 동률이 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위스콘신보다는 많은 곳, 그러니까 이제 미시건 같은 곳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위스콘신이 지금 현재 5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선거인단 수가 적기 때문에 미시건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270을 넘어서는 275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펜실베니아가 가장 결정적이죠. 펜실베니아가 20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끼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어떤 주가 되던 2주만 더. 그래서 한 3곳의 주가 결국에는 바뀌어져야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했으니까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방의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한 곳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전체 결과를 뒤엎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주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주지사가 민주당인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회가 지금 선거에 대한 인증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주 법무장관, 주
국무장관까지 민주당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의회가 지금 뭔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뒤집을 정도로 큰 부정투표 증거물이 나올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200표만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부정 의혹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해주는 건 200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는데 애리조나주에서는 7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썼습니다. 포렌식 감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찾아내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럼 다른 펜실베니아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위스콘신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조지아도 이제 시작 단계나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 각 주에서 적어도 3개 주 이상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라는 결론으로까지 가지는 못한 상태 아닙니까? 한 가지 애리조나주에서 대두된 또 하나 문제점은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변경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캐런 펜 애리조나주 상원 의장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주의 마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거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선거 청렴성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망가진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어제 성명에서는 선거를 뒤집기에 충분한 부정투표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묘한 뉘앙스를 좀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면은 백악관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각 주의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선거의 청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과연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우여곡절 끝에 뭐 어쨌든 이 선거인단 명부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선거인단 결과를 바꾸겠다라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려면은 뭐 합동회의가 열려야 되겠죠. 상하원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야 될 거고 선거인단 결과를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100%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자 이거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려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들이 지난 1월 6일 인준했던 그 결과를 번복해야 하는 의원들이 그래야 되는데 의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1월 6일에는 마이크 펜스가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자로 상원 의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원 의장이 어찌됐건 간에 해리스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사회자가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하나 생기는 것이죠. 해리스가 선거인단 교체를 승인하는 합동회의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지 이것도 논란거리가 좀 당연히 되겠지만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라도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투표 거부를 하는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민주당 측이 이 같은 선거인단 교체 논의에 동의하고 따라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걸 역이용해서 오히려 공화당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공화당이 이런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오히려 공화당을 음해하는 그런 작업을 더 펼치지 않겠느냐.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욱이 선거 시계는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중간 시계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포렌식 감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개의 주에서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꿔놓고 보니까 벌써 2022년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 시점이 된다. 중간선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투표 날입니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앞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의원들이 국민들 만나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세전을 펼쳐야 되고 당장 본인이 선거운동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치른 2020년도에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꿔야 되는 여전히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발이 묶여 있으면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의원들 개인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온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혼란의 시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격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국민 정서도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래서 국민 전체가 다 동요하고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간극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이게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러면 바이든이 탄핵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탄핵심판사무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경범죄 정도만 가지고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이든과 해리스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바이든과 해리스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정선거의 수혜자지 그 사람들이. 바이든과 해리스는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범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 범죄를 모의했다,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또 하나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정선거와 선거 불일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부정을 주도한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정할 수 있는데, 선거 불일치라는 부분은 실제로 발표된 내용과 감사해 보았더니 감사한 내용과 이것이 맞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에는 부정 의혹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뉴햄프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미시건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나온 이야기도 휴먼 에러,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해서 사람의 실수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선거 불일치가 곧 민주당이 기획한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과 달리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 그리고 탄핵 심판,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법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이 하원도 과반수 장악을 하고 있고 상원도 50대 50에 플러스 해리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힘들다.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 대통령이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그렇게 이해해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탄핵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2021년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은 그런 그 독단을 견제하려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정치 보복성,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전통적으로 의회에다가 이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한을 주었던 것은 견제의 파워를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고 칩시다.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가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죠. 만약에 부통령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것도 탄핵하자 해가지고 또 부통령도 탄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승계직은
하원 의장이 됩니다. 하원 의장은 부정선거로 탄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의회에 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선거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구성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실 없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탄핵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낸시 펠로시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텍사스에서 워싱턴 DC로 도망간 민주당 의원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펠로시의 보좌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직원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또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뭐 직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서열이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야말로 부정선거하고는 관계없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건덕지 찾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은 지금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거인단 결과를 뒤집는 일도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는 일도 모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산도 많은 데다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과연 모르고 있겠느냐? 아니 저 같은 사람도 한두 시간 머리 굴려보면 나오는 답인데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이 나왔다. 마치 선거 결과를 뒤집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정의구현.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죠. 저 조 바이든 정신검증 받아봐야 되는 저 대통령도 본인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자신이 빛의 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진짜 정의 편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밝혀내고 부정선거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숫자를 바로잡는 작업, 정의를 구현하는 작업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잡자라는 것이지 자 바로 잡았으니까 난 대통령직 복귀하겠다 이거하고는 지금 얘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당장 백악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지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아니고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면 선거 결과를 바꿔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정치적인 압박 카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죠.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강행하려는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아젠다들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든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프라 법안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공화당 의원들도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인적 인프라라고 이야기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뉴딜 그린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결국에는 복지 혜택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거 도대체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과 양보할 수 없는 인적 인프라 부분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지금 그냥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현재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자극해 주는 것이죠.
바이든의 정통성 결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단 한 주만이라도 선거 결과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다 이거를 울고먹을 것인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화당 내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굳히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어내기 전에 이 출마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 이것이 바로 공화당의 개혁입니다. 공화당을 개혁시켜야 되는. 당연히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전에 일단 공화당이 개혁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 공화당원들 중에서 워싱턴 DC에서 지금 물들어가지고 썩어 있는 이 공화당원들 그대로 내비두었다가는 안 된다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하고, 그리고 뭐 바깥 살림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집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라이노에 대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맥락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공화당 내에서 확고한 영향력, 지금 이미 확고한 영향력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침표까지 딱 찍어줘야 하는 부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 일종의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많은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쪽에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논란 주장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국 당연히 공화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굳어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 쪽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주어지는 이런 현상들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 청렴법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의 구현을 통해서 선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이막음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딥스테이트 그리고 워싱턴 스왑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좀 필요하다. 뭐냐 하면 공화당 내부 개혁을 완성시키고 2022년 그리고 2024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트럼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스왑프 다 드레인 해야 되는 거죠. 다 말려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타락한 정치권들 전부 다 몰아내고 이제 일대 워싱턴의 새로운 개혁 바람이 불기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좀먹고 있는 국민들을 지금 등골 휘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를 몰아내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인 것인데, 이것이 과연 4년이라는 임기 안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제대로 다 못 끝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의지는 있었으나 지금 앞으로 4년도 마찬가지인 것이, 과연 그게 4년 안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4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충분하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 버락 오바마가 그렇게 자기 아젠다로 완전히 다 이끌어가지 8년을 재임을 하면서도, 연속적으로 8년을 재임하면서도 자기 아젠다를 완전히 펼치지 못해서 지금 자기 후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제3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아젠다를 연결시켜가지고 완성하려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2기 4년 동안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스왑프를 다 말라붙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포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이런 그 선거 무효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결과 뒤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놓고 그리고 백악관 입성을 해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안 그랬다가는 제대로 된 결과를 4년 안에 받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 바꿔라. 결과가 나온 대로 바꿔놔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의 구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고 부정선거 결과 결국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못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구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의 구현 과정을 통해서 공화당이 더 단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개혁, 공화당 내부에서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 바이든 행정부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데 정치적인 압박을 주는데 상당히 큰 카드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